노후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건강, 친구, 재산, 취미 등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공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잘 지키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과거의 나와 인간관계의 중요성. 젊은 시절에는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인맥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말에는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에서 진로의 전환.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실패했을 때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소수의 진실한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연락처를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에서 진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 모임에서의 역할 수행, 인간관계 유지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등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에게 집중하자.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몇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나요? 그 중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름만 기억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조사도 모두 참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보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즐거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실천 방안. 연락처 정리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우선순위 정하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외의 모임은 과감히 줄입니다. 자신만의 시간 만들기. 인간관계에서 해방된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새로운 취미 찾기.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욕심을 줄이자. 은퇴 후의 재정 관리와 욕심.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근황을 나누던 중 친구의 남편이 투자 사기에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남편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 유혹하는 증권 투자 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욕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친구는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말이죠. 이처럼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조급한 마음으로 큰 이익을 얻으려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과 마음가짐.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취미 생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무리한 투자 피하기.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욕심의 한계 설정.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를 통한 교훈.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의 미흡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우나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리기는 쉬워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순응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자. 노년기의 식습관 문제와 영양.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고 식사 준비에 대한 의욕도 감소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을 보면 전체 열량 중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염분 섭취량은 많고 비타민 D 등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현상이 흔합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 근감소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 첫 번째, 조금씩 자주 섭취하기. 소식의 장점. 소식을 하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섭취하기.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균형 맞추기. 적게 먹더라도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의 중요성.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구성하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감소증 예방.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섭취 방법. 육류, 생선, 콩류, 두부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세 번째, 약물 섭취 줄이기. 과다한 영양제 섭취의 위험성.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선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시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합니다. 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식단 계획하기.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하여 다양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요리 습관 기르기. 간단한 요리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습관을 기릅니다. 식사 동반자 찾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 식사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영양 교육 받기.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영양 교육에 참여합니다. 사례와 경험 공유. 한 어르신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를 하며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와 그 영향.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아집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젊은 세대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청의 중요성과 연륜의 지혜.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말로 전달하기보다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쁜 말 습관과 그 해결 방법. 첫 번째, 잔소리 줄이기. 잔소리의 부작용. 잔소리는 상대방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대안, 조언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되풀이하지 않기. 반복의 피로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대안, 새로운 주제를 찾아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 번째, 푸념 줄이기. 부정적인 에너지. 푸념은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대안,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번째, 고집 버리기. 고집의 문제점.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천 방안. 경청 연습하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 독서,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지식을 업데이트합니다. 자기 성찰하기.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다섯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현대인의 신체 활동 부족과 그 영향.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장시간 앉아있으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그 효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녹슬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면 근력과 유연성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계기가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일상에서 활동량 늘리기 위한 방법. 걷기 운동.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기를 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산책하면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 하기, 청소, 정리정돈, 요리 등 집안일을 통해 몸을 움직입니다. 취미 활동, 가드닝, 공예, 그림 그리기 등 손을 사용하는 취미를 즐깁니다. 스트레칭과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참여.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활동량을 늘리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줄여도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V를 볼 때 서서 보거나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실천 방안. 알람 설정하기.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도록 알람을 설정합니다. 서서 활동하기. 전화 통화를 하거나 TV를 볼 때 서서 합니다.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여 운동량을 늘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반려동물이 있다면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활동적인 모임 참여하기.
운동 동호회나 춤 모임 등에 참여하여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합니다. 마무리하며 나이는 자연스럽게 들지만 우리의 노년은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행동으로 멋진 인생을 완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이라는 오선지 위에 각자의 방향과 가치를 음표처럼 얹어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다음에는 더 좋은 노후의 지혜를 담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